지금부터 남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길들이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 성격을 타고나게 강한 남자도 있고 순한 남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 강한 테토남들도 어떤 여자들 앞에선 순종남이 되기도 하고 애견남들도 테토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성격이 센 남자들만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남자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늘은 남자가 알아서 여자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남자를 잘 다루고 싶다면 남자의 서열 욕구에 대해서 이해해야 해요. 연애에서 무슨 남자들 사이의 서열 욕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남자의 서열 욕구는 모든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원시시대에 남성들은 집단 안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런데 집단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생존 확률이 달라졌어요. 서열이 높을수록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안전한 자리를 차지하고 더 좋은 짝을 얻을 수 있었죠. 반대로 서열이 낮으면 남은 것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성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능하면 그 위치를 높이려는 성향이 생겨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열이 높은 남자일수록 배우자가 떠날 위험이 줄었고 다른 남성의 아이를 키울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반대로 서열이 낮을수록 언제 다른 남자에게 배우자를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살거나 아이에 도태돼서 후손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애에서도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서열을 높이고 싶어 해요. 물론 처음에 여자를 만나면 전략적으로 을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여자를 좋아해서 순수하게 배려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직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관계를 안정적으로 붙잡아 두려는 거예요. 여자가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쉽게 떠날 수 없는 상황부터 만든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얘는 내가 좀 강하게 나가도 되겠는데? 이런 판단이 서는 순간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조금씩 자기 방식대로 하려 하고 더 이상 져주지 않으려 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여자를 함부로 대했다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계속 조심하게 되고 긴장감도 유지되는 거예요. 결국 남자의 연애 태도는 타고난 성격의 문제도 있지만 여자를 보고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여자 입장에선 이런 남자들이 연애에 머리를 쓰는 것 같고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처음에 남자를 만나면 웬만해선 기를 잡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 남자가 나보다 기가 더 세 보이고 내 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몇 번의 도전과 갈등 끝에 관계 유지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연애는 남녀 둘 다 각자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본능적으로 포지션을 바꿔가며 유지되는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럼 무조건 남자한테 져주지 말고 이겨먹는 연애를 해야 하냐? 아니에요. 남자한테 서열 욕구는 자아 실현감과 연결돼 있어요. 서열 욕구가 전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기 시작해요. 낮에는 여자한테 져주다가 밤에라도 이기려는 심리가 생기기도 하고 둘이 있을 땐 꼼짝도 못하던 남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선 갑자기 여자친구를 무시하거나 막대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를 진짜 잘 다루는 여자는 항상 이기려는 여자가 아니라 주도권은 쥐고 있으면서도 남자의 자존감이 완전 꺾이지 않도록 적당히 채워주면서 조절할 줄 아는 여자예요. 지금부터 이런 강약 조절을 하면서도 효과적인 기싸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남자가 도전하는 타이밍에 선을 잘 그어야 해요. 연애는 땅 따먹기 싸움이랑 비슷해요. 상대방한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아직 할 수 없는 행동의 경계에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서로 넓혀가려고 해요. 처음엔 서로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조심스럽다가 나중에 가면 내 집처럼 짐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처음엔 눈치를 보느라 싫은 소리도 못하다가 나중엔 당연히 상대방이 내 감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굴기도 해요. 점점 내가 행동해도 되는 영역을 넓혀가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 지인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나는 나를 좋아하기 전까진 여자한테 맞춰주다가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해. 물론 모든 남자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연애 구조상 처음엔 남자가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자 비위를 맞추고 잘해주던 남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확히는 여자가 남자한테 감정이 커지기 시작하는 타이밍부터예요. 여자가 더 좋아한다는 걸 느끼는 순간 남자도 그걸 눈치채고 조금씩 도전을 합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농담을 빙자해서 예전엔 절대 안 하는 말을 툭 던져보거나 여자의 개인적인 문제에 간섭을 해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서 진지하게 얘기하기도 애매한 행동들을 슬쩍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몇 차례 넘어가는 순간 이 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턴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전이 처음 들어오는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크게 반응하라는 게 아니라 존중이라는 말을 앞세워 적당히 주의를 주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 보이지 않게 이 상황의 문제점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만 전달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작은 부분부터 선을 잘 그어둬야 그 상황을 넘어서는 선을 넘는 행동들이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번째, 대화를 끊어갈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말해드리는 기싸움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기존세처럼 보일수록 남자가 나를 쉽게 못 대하는구나. 제시나 서인영 같은 이미지처럼 불편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자신감이 가득한 모습을 보일수록 상대방이 나를 어려워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존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전부 다 해야 하는 이미지가 사실 연애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말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정확히는 무언의 힘을 활용해야 해요. 해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본 고객들이 가장 무섭다는 얘기들이 많다고 해요. 뭔가 문제가 생겨도 앞에서는 기분이 나쁜 티를 내거나 불만을 잘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웃는 얼굴로 대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해주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과 사업을 할 때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뭔가 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무언의 힘을 잘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기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상황이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보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더 두려워해요. 눈앞에 보이는 위험은 어떻게 대응할지 계산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위협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저 사람이 지금 화났구나, 지금 나 때문에 서운하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내 감정이 읽히는 순간 어떻게 대응할지가 너무 뻔해집니다. 반대로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사과를 해야 하나? 일단 그냥 내버려 둬야 하나? 이런 불확실성이 훨씬 큰 압박을 가하고 다음부터 이런 압박감을 피하기 위해 알아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내가 화를 못 이겨서 그 상황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됐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기분으로 무슨 대화를 해? 이런 내 감정을 못 이기는 모습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고 이성적으로 말하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해요. 세 번째, 관계의 형태와 규칙을 내가 정해야 해요. 연인 관계의 주도권을 기가 더 센 사람, 성격이 더 강한 사람이 가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 관계의 형태와 규칙을 누가 정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영상마다 강주훈 최민수 부부의 예시를 많이 드는데 강주훈 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건 우리 가족의 모습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태도나 남편에게 보이시는 존중,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워딩에서도 배울 점이 많지만 오늘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애티튜드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강주훈 님이 부부의 모습 그리고 가족의 모습을 설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해요. 이 부부를 보면 추구하는 이상적인 관계가 선명하다는 게 보입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힘든 상황도 가족 간 버텨내는 힘이 있길 원하고 또 부부간의 상호 간의 존중을 유지하길 원하시는 게 예능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죠. 물론 남편분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시고 그 관계에 참여해 주시기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예상컨대 이런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엔 이런 뚜렷한 관계관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맺는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상호 간에 어떤 존중을 주고받는 관계를 추구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 관계를 원하고 갈등 상황에선 당연하게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이런 얘기들을 관계 초반부터 상대방에게 자주 들려주고 내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옳은 말이라 차마 반박할 수 없는 관계를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해요. 또 나 또한 내가 말한 관계에 맞는 태도로 연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신호를 주고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건 우리 사이에 너무 예의가 없는 건데? 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내가 먼저 옳은 기준을 제시하는 쪽이 되고 상대방이 따라오는 모습이 되어야, 그리고 상황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관계가 되어야 나에게 그 관계에 대한 주도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 져줘야 할 때는 확실히 져주고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져준다는 인식을 줘야 해요. 요즘 남녀들은 관계에서 자기 파일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밀리면 다음엔 더 많은 걸 내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져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과잉 반응을 하다 보면 당연히 상대방에겐 이기적이고 피곤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상황상 우리가 져줘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친구들 앞에서 남자친구 기를 살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남자가 체면을 세워야 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버티거나 기싸움을 하면 그 자리에서는 이기더라도 관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져줘야 하는 상황이면 확실히 져주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 일부러 져준다는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해요. 예를 들어 남자의 친구들 앞에서 남자친구 기를 살려줬다면 그 상황이 끝나고 둘이 있을 때 내가 연기를 하면서 남자 체면을 세워주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져줄 때는 확실히 져주고 상대방이 자신이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도록 만드세요. 그게 관계에서 내 힘으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준비해봤는데 모든 관계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무조건 편한 사람, 내가 다루기 쉬운 사람을 고르려 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웬만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좋은 사람 하나 잘 만나서 편하게 연애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나쁘지 않은 수준의 평범한 사람을 만나도 나한테만큼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해요.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